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AI 정부가 전력난을 부른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력주들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 영향을 받아가는 건지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전력주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이 인프라 구축 통해서 뭐 전력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고 인프라 쪽도 반응을 하겠지만 원전 쪽의 이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쪽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불어왔었는데 한국의 이제 전력 관련된 기업들 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나 변압기 쪽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고 다른 이제 뭐 전력주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원전 쪽이 이 전력 수급을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깔리면 또 전력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원전이 두각을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상 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 전력을 조달할 원전이 이제 갖춰지는 이 프로세스 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갖춰지고 나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막 대시세를 보여줬다, 뭐 강력한 슈팅이 나와줬다 이런 흐름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상으로 좀 뒤늦게 움직인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프라 다 갖춰놓고 전력을 조달 안 한다. 네. 이거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취매 관점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15년 뒤에는 전력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IT에 힘을 주고 있는 국가들이라면 결국 전력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한다거나 생산 이제 들어가고 접어들기 시작하면 원전을 이제 필수적으로 하나씩 이제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원전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대형 원전이 아니라 이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불리는 SMR 쪽으로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게 대부분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뀐 점을 포착하시면 원전주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수혜를 볼 거로 기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10년 사이클을 내다본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중후장대 산업이고 사이클 자체가 깁니다. 하나를 이제 인프라를 갖춰서 생산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 부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하락할 때도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긴데 상승할 때도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밀려가지고 조선업이 불황을 겪기 시작했을 때 한 15년 고통 받았나요? 엄청 오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 사이클도 뭐 지금 고점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한번 좀 쉬었다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주 상승 사이클은. 앞으로 갈 여력이 많고 조정 나오면 오히려 전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잔량은 좀 남겨놓는 전략이 좋다고 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진입하기에 그럼 괜찮은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조선만큼이나 긴 사이클로 올라갈 만한 지금 초입에 있는 섹터가 저는 원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력 부족 사태는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두각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이런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전력 관련된 문제, 심지어 우리가 탈원전도 한번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전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이전보다 높을 거예요. 중간에 뭐 탈원전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탈원 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탈원전 1호 국가로 평가받았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원전 수요가 한번 쉬어갔던 만큼 더 강력하게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그 추후 전망을 내다봤을 때 수요 공급 사이에서 이 불균형으로 인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 성장성이 매우 빠를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형 원전도 거론이 되고 또 뭐 추가적으로 발열을 줄이는 그런 기업들도 시장의 수혜를 받아갑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원전 쪽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예 우리가 전선주들, 전력주들을 바라보는 전략들은 어떨까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계속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주가가 부담이 되는 건 예,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우리가 주의를 하면 앞으로 더 갈 것이라고 내다보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각국에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진행되는 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인도도 가서 모디 총리와 이제 미국이 회담을 하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불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경기가 이제 포커스로 맞춰져 있지 않고 그동안은 이제 물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 트럼프가 이제 좀 입장을 조금씩 완화적인 입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관세라는 건 사실 협상 전략이지 물가를 심대하게 타격을 줄 정도로 관세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신호가 보이면 트럼프가 아마 다시 또 유예를 할 겁니다. 지금도 90일 뒤로 또 미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불합리했던 거 알아주라는 거고 여기 좀 집중하라는 이목을 끄는 정도고 한번 쇼의 관점에서도 좀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파월 의장도 뭐 해임한다고 그다음에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계산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마 좀 알만한 분들은 아실 만한 부분들인데 그게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수치대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질러놓고 조금씩 완화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들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불경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도 있고 트럼프의 에너지 공급 정책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당장에야 관세 우려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남아 있지만 이제 서서히 물가에 대한 우려에서 포커스가 어디로 갈 거라고 보고 있냐면 불경기로 포커스가 옮겨갈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각종 이제 뭐 미국의 증권사라든지 리서치에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IMF까지도 한국과 미국 거기에 이제 멕시코까지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의 불경기 모멘텀을 계속해서 불러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각 국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결국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인프라 정책이거든요. 이제 슬슬 카드를 꺼낼 때가 됐어요. 너무 미뤘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이제는 좀 꺼낼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인프라 정책이 시작될 것이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낮추고 있고 미국도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두각을 계속 드러낼 건데 전력 인프라도 인프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모멘텀이 한번 크게 불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전력 인프라가 한 번 더 슈팅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안 간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인프라가 다양하거든요. 건설 기계도 지금 안 간 거 되게 많고 뭐 시멘트부터 해서 철강, 가스관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전선주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금을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예. 좀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